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지독의 차승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거고요. 그리고 이 3법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하나는 통과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통과 절차,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전월세 3법의 내용이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의 재산권과 국민의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입니다. 전월세 3법의 주요 내용이요, 자, 첫째 전월세 신고제,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인데요. 자,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금액을, 월세 금액을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상은 못 올리도록 법으로 강제를 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1억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돈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집의 가치를 좀 높여서 전세 금액을 올려받고 싶더라도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1억에 전세 주던 데는 다음 계약에는 1억 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적인 행태인데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맞지 않는 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나는 2년을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논의를 조금만 확장하고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주던 집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을 둬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2년간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내보낼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기서 2년 동안 살지 않으면요, 임차인이 신고했을 때 벌금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에, 전세 주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7개월쯤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재산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들을 버젓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이틀 만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이것은 월세나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부에,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개인들끼리 계약한 거를 굳이 신고하도록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3개는 이제 이미 통과가 됐고요. 더 무서운 법안이 또 기다리고 있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거는 더 골 때립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몽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로 보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이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요,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안 통과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안을 성안한 후에 동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 법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나면요, 각 해당 상임위로 그 법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1년에 수천 건씩 발의되는 법안을 다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18개의 상임위를 정합니다. 통상 정부 부처와 대응해서 상임위를 만들어요. 국방위원회에 대응해서 국방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응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대응한 정무위원회 등등 각 정부 부처에 대응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법안이 접수가 되면 그 법안을 소관하게 될 부처에 대응한 위원회에 그 법안을 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3법 같은 경우는요. 그 법안을 소관하는 위원회가 가장 큰 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죠. 이렇게 상임위에 배정이 되고 나면 전체회의에서 상정 절차를 거칩니다.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상임위원회가 15인, 많게는 26인, 7인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그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못합니다. 한마디씩만 하고 돌아가도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둡니다. 통상 여야 의원 합쳐서 7인 내지 8인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와 토의와 수정과 첨삭은 그 법안 소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요. 그 법안 소위에는 여당, 야당 의원들 그리고 그 부처의 차관이 참석해서 매우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칩니다.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토의를 거치고 의결을 하게 되면요. 이제 거꾸로 다시 이제 가게 되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또 의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임위 의결이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본회의로 돌아갈 때는 중간에 하나 더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민주당이 이거 야당에 안 주려고 얼마나 땡깡을 부리다가 결국은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했죠. 모든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에 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의 체계, 자구 이런 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법률 간의 충돌이 없는지 위헌성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 후에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전월세 3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억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고 나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법안 내용을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월세 3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체 회의에서 대체 토론, 장관에 대한 질의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상정, 의결 이틀 만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법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법안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청와대 명령받아서 바로 통법부 수준으로 그냥 통과시키는데 급급한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이틀 만에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기초적인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통과시키는 이 민주당의 행태, 이 폭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법들, 더 골 때리는 법들, 더 국민의 자유와 사상과 사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 파쇼로 가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월세 3법이 통과되는 꼴을 보니 나머지 법들도 그렇게 통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막아내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당이 이렇게 국회 폭거를 저지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동안 미래통합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한다는 건요, 항의하는 의미로 의결 직전에 일어나서 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제 생각은요, 저는 폭력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정도 법안을 저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막으면 예전에 하던 몸싸움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임위장에서 앉아서 끝까지 토론을 하자고 주장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끝까지 토론하고 싸울 수 있는 결기를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퇴장을 했다, 그걸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겠다, 비겁한 짓입니다. 몸싸움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런 법들이 통과되게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장애 집회라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애 집회는 할 때가 아니다, 세월이 변했다. 아니, 뭔 세월이 변했습니까? 불과 3년 전에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들은 장애 집회,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냈는데요.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책임감이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헌법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모습을 그냥 맥없이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자, 민주당의 폭거와 상식 없음도 문제지만요, 반의 책임은 야당의 야당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예전 DJYS 시절 야당을 보십시오. 70석 80석 가지고도 싸울 건 제대로 싸우고 막을 건 막았습니다. 적은 의석수 탓을 하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기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저렇게 또 웰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더 이상 미래통합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린 또 다른 문제 있는 법안들과 그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름, 지역구, 그리고 사무실 번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라도 힘을 보태셔야 됩니다. 내 지역구 의원이거나 법안 내용이 나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전화해서 불만을 얘기하시고요, 비판하시고요, 압력을 넣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만 믿고 있다가 지금 나라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현실적으로 의원들에게는 되게 신경 쓰입니다. 지역구 유권자의 전화 한 통은요, 내 의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영상만 보고 계시지 말고 조금만 수고를 기울이셔서요, 이 법안들, 이 우리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항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글도 남기시고요, 이 전화번호에 전화하셔서 항의도 하고 비판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켜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전월세 3법과 관련해서 횡설수설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법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